여러분, 하루 만에 9호 태풍 바비와 10호 태풍 마이삭의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9호 태풍 바비는 한국 장마전선의 변수로 봐야 했고, 10호 태풍 마이삭은 중국 남부 내륙 폭우 태풍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윈디의 ECMWF의 시뮬레이션 7월 6일 월요일 오후 상황을 봤을 때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중국 내륙 쪽에는 10호 태풍 마이삭의 잔류 저기압이 남아있고, 오른쪽 남쪽 해상에서는 9호 태풍 바비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이삭은 약해졌지만 10호 태풍은 수증기를 남기고 있죠. 9호 태풍 바비는 아직 강력한 태풍으로 남쪽의 수증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점이죠. 기상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10호 태풍 마이삭은 7월 6일 새벽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호 태풍 마이삭은 강한 태풍의 눈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 중국 내륙의 비구름과 이 수증기를 남긴 잔류 저기압에 가깝죠. 하지만 태풍이 약해졌다고 위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10호 태풍 마이삭이 중국 광시 류저우 부근에 있고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후난성 방향으로 들어가며 계속 약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광시, 후난, 후베이, 안후이, 장수, 허난, 산동성까지 넓은 지역에 대해서 폭우, 많은 비가 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큰 대폭우를 중국 기상청에서 예보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바람보다는 비가 문제입니다. 특히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10호 태풍 마이삭의 잔류 수증기가 후난성과 후베이성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중국 장강 중하류 강수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산샤댐이 위험해지는데요. 산샤댐은 후베이성 이창 부근, 중국 장강 수계의 핵심 지점이 있습니다. 10호 태풍 마이삭의 중심이 산샤댐을 직접 때리는 것으로는 안 보이지만, 만약에 잔류 수증기가 후난성, 후베이성, 안후이성, 장시성 쪽의 강수대와 연결되면은 산샤댐 자체보다 중국 장계 수계의 전체의 홍수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산샤댐을 10호 태풍이 직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장강 중하류 폭우와 유입량 관리가 큰 변수로 남아있다. 근데 더 하나 큰 변수는 바로 10호 태풍 바비입니다. 기상청 기준으로 바비는 7월 6일 오전에도 중심기압 90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8m의 매우 빠른, 매우 강력한 태풍입니다. 이 정도면은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주변 기압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대형 변수죠. 윈디의 ECMWF 화면을 보면은 바비가 대만 쪽으로 접근한 뒤 대만을 관통하거나 대만 부근을 지나서 중국 동남부로 향하는 시뮬레이션인데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바비가 대만을 관통하면은 세력이 약해질 것인가? 대만은 산지가 매우 많고 특히 중앙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 9호 태풍 바비 같이 강한 태풍이 대만 산지를 정면으로 통과할 경우에 9호 태풍 바비의 하층 순환이 깨지고 중심 구조가 흐트러지면서 세력이 약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대만 입장에서는 산지는 9호 태풍 바비를 약하게 해주니까 좀 약해지겠지만 엄청난 비가 대만에 오겠죠. 태풍이 밀어올리는 습한 공기가 대만 산지에 부딪히면은 강제로 상승하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직격하는 9호 태풍 바비는 대만의 산지로 인해서 세력은 약해질 수 있지만 대만 산지의 폭우와 산사태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9호 태풍 바비가 대만을 완전히 관통하지 않고 대만 동쪽이나 북동쪽의 해상을 스치듯이 지나가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9호 태풍의 중심이 바다 위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에 태풍이 약화되지 않겠죠. 산지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9호 태풍 바비는 대만 북쪽, 동중국해 중국 동부 해안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죠. 중국은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10호 태풍 마이삭이 남긴 잔류 저기압과 수증기가 중국 남부와 장강 중하류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9호 태풍 바비가 대만 부근을 지나 중국 동부나 내륙으로 접근하면 남쪽의 뜨겁고 습한 공기가 다시 중국 대륙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겠죠. 이 경우에 9호 태풍 바비와 10호 태풍 마이삭의 중심이 서로 충돌하는 것보다는 이 10호 태풍 마이삭은 이미 그 열대 저기압, 이 잔류 수증기, 그리고 9호 태풍 바비의 전면적인 수증기가 같은 강수대에서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중국 내륙의 폭우의 핵심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지역은 중국 광시성, 후난성, 후베이성, 장시성, 안후이성, 장수성, 저장성, 후젠성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10호 태풍 마이삭의 잔류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후 9호 태풍 바비의 수증기까지 끌어오면은 비구름이 다시 강화되겠죠. 산샤댐을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의 산샤댐의 붕괴 공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중국 장강수계의 물 관리 쪽이죠. 중국 후난성과 후베이성, 장시성, 안후이성 쪽에 비가 집중되면 장강 중하류의 배수 부담이 커지고 산샤댐 주변 수계도 유입량과 방류 조절을 계속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이 직격하는 위험은 아니지만 연속 폭우와 장강수계의 부담의 위험이 있다. 9호 태풍과 10호 태풍이 중국의 산샤댐을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번에 한국을 보면은 윈디의 ECMWF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9호 태풍 바비가 대만과 중국 쪽을 지난 뒤 북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죠. 한국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중국을 통과해서 산동성을 지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 9호 태풍 바비는 7월 11일쯤에 7월 11일이면은 오늘이 7월 6일 월요일이니까 7월 11일이면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죠. 이번 주 그 토요일쯤에 대만 북동쪽 부근까지 올라오는 흐름이고 그 후의 진로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9호 태풍 바비가 한국을 직접 타격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빠른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안심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미 정체전선,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9호 태풍 바비가 대만 부근이나 동중국해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 남쪽의 수증기를 한반도 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먼저 제주도와 남해상의 너울과 풍랑이 강해지고 두 번째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9호 태풍의 전면 수증기가 먼저 올라오고 세 번째는 이 수증기가 장마전선과 연결되면 중부지방까지 장맛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태풍의 중심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9호 태풍 바비의 수증기가 장마전선과 연결되느냐입니다. 한 문장으로 오늘 주제를 얘기하면은 10호 태풍 마이삭은 약해졌지만 중국 내륙에 대폭우의 씨앗을 남기고 있고 9호 태풍 바비는 대만과 중국 동부 그리고 이후 한국 장마전선까지 흔들 수 있는 매우 큰 거대한 초강력 변수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어제는 바비와 9호 태풍 바비와 10호 태풍 마이삭을 따로 분리해서 봤는데 오늘은 윈디의 ECMWF 화면을 보니까 두 태풍의 영향권이 시간의 차이를 두면서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마이삭의 잔류 수증기와 그 10호 태풍, 9호 태풍의 전면 수증기의 연결을 봐야 되고 산샤댐을 직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봐야 됩니다. 하여튼 산샤댐이 안전하진 않다. 위험한 상황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태풍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10호 태풍의 잔류 수증기, 9호 태풍의 초강력 순환, 중국의 산샤댐, 한국의 장마전선 모두 연결될 수 있는 매우 복합적인 기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